예전에 제 주변에 바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아주 재미난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굴이랑 몸이 생김새가 서로 닮았다는 건데요.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람은 손이나 발, 종아리, 어깨 등 신체 부위가 다 동글동글하고 얼굴이 뾰족뾰족한 사람은 다른 신체 부위가 다 뾰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정말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요. 살다 보니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이나 말투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나 글에서 약간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모습이 행동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담으로 치자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말투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말투가 선한 사람은 실제로 선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했던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상담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상담 신청을 받고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아름아름 연락을 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항상 답변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담 메일을 보낸 사람들 중에는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듣고 나면 고맙다거나 알았다거나 하는 답장 없이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을 자주 겪어도 그냥 그러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같은 사람이 두 번을 연이어 그런 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메일의 내용은 예전에 제게 상담을 받았고, 그리고 이직을 했는데 옮긴 회사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상담을 받았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메일을 많이 받다 보니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상담을 했던 사람이었고,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고맙다는 답장도 없이 연락을 끊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담을 또 해주는 것이 맞나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 싶어서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 생각을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역시나 이번에도 고맙다는 회신 없이 연락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또 먹튀를 한 것이죠. 제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고맙다는 메일 답장 하나 못 써주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 화가 많이 나겠다 싶으실 텐데요. 실상 화는 별로 안 나고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자람이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먹튀를 하는 분들의 경우 상담을 요청하는 메일 문구에서도 먹튀의 징후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보통 관례적인 인사말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신에 대한 평가와 주변의 평가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데 본인은 그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미세한 징후들이 느껴집니다. 얼굴과 몸의 생김새가 닮아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본질이 매일의 문장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본인의 노력만큼 세상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각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는 메일 문구에서 보였던 그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고,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우를 잘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인 채로 계속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본인 그릇 크기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본인의 그릇 크기는 사소한 말투나 행동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게 생각 이상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덧붙였으면 하는데요. 자신의 본질이 말투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그 반대 방향도 작동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말투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그릇 크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간단하게 본인 성향에 대해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장점을 먼저 말하는 편인지 문제점이나 리스크 요인을 먼저 말하는 편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논리를 발전시키는 성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성향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형태로든 계속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막상 주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데요. 생각은 그렇게 떠오르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들으면 리스크 요인을 먼저 떠올리는 편인데요. 인생의 오랜 기간을 그런 성향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떠오르더라도 적어도 말을 할 때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장점을 먼저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나 해당 업무를 같이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리스크를 미리 보완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요소는 가급적이면 제 입으로는 먼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 신체 부위의 모양새가 다 비슷한 것처럼 내 생각이나 말투는 나의 본질과 닮아 있습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본질이나 그릇의 크기가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 본질에 따라 말투가 드러나지만 반대로 말투 하나를 바꾸어서 자신의 본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요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본질 중에 중요한 성향 하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본질은 주변 사람들의 본인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 의식적으로 말투를 바꿈으로써 본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본질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